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안주로 소의 생간을 즐겨 먹었는데요. 또 소주엔 또 여름에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 생간이 최고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의 생간을 즐겨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잘못 먹어서 그로 인해 개회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흔히들 간에 좋다고 이야기하며 많이들 먹고 있는 소의 생간. 주변에서만 봐도 별 거리낌 없이 소의 생간을 먹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거리로 나가 실제 육류의 생간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많이 자주 먹는 편이고. 맛있게 먹었어요. 시력에 좋고 막 이래서 많이 먹는 편인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천엽하고 그 참기름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한국인이라면 먹어야죠. 이처럼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의 생간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닌데요. 심지어 소의 생간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은 소고기 생간은 그냥 먹어도 까딱 없다라고 하며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의 생간을 함부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개회충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소의 생간이 대체 왜 사람에게 개회충 감염을 일으킨다는 걸까요? 개의 몸속에 있는 개회충은 다 자라면 하루에 무려 5,000개에서 10,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개의 배변에 섞여 나오게 되는데 이때 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이 이 개회충 알이 묻은 흙이나 풀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개회충 알이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의 몸에 들어온 개회충은 유충이 되면서 주로 소의 간에서 기생하게 되는데 간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서 기생충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의 여러 부위 중 유독 생간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회충은 2주에서 10주에 걸쳐 몸속에서 기생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자라면 크기는 10cm까지도 자라는데 그러나 소의 간 속에 있는 유충의 크기는 0.1mm에 불과해 생간을 먹기 전 육안으로 개회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소의 생간에 개회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우리 몸에 들어온 개회충이 소장에서 부화하면서 전신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 소장을 뚫고 간으로 간 유충은 간을 뚫고 횡격막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횡격막을 뚫고 폐로 들어간 유충은 이곳에서 염증을 일으키며 폐를 뚫고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고 림프를 타고 이동해 몸의 각 조직을 파괴시키는데 눈으로 가면 망막 부종이나 심하면 실명이 발생하고 척수로 들어가면 사지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뇌로 파고들면 뇌경색이나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먹은 48살의 남성이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고 소의 생간을 즐겨 먹던 40대 남자가 개회충에 감염돼 뇌로 들어간 개회충이 뇌경색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의 생간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안전할까요? 물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날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의 생간을 먹고 개회충에 감염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라 할지라도 확실히 익혀 먹지 않으면 톡소포자충이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톡소포자충은 원래 고양이의 장 속에 있는 것으로 이것에 감염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람이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감염되는 톡소포자충의 감염 경로는 개회충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지만 주로 동물의 간이나 폐에 기생하는 그 개회충하고는 달리 톡소포자충의 경우에는 동물의 근육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부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잘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기생충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매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70도에서